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 내용은 이게 다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배울 내용, 회계란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우리가 이 정보라는 게 회계에 있는 정보라는 걸 전달하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건 배울 거고요. 재무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다 공부를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회계란 어떤 거냐 하면은요, 회계는요, 기업에서, 우리 짱구 패션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경영 활동, 옷도 사고요, 직원도 뽑고요, 매장도 얻고요, 물건도 팔고요, 외상값도 받고요, 이러한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는,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기업의 랭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합니다. 자, 기업은요, 회계를 합니다. 다시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하고요. 기업은, 회사는 회계를 합니다. 회계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회계에 나오는 어떤 거요? 숫자로. 자, 우리 벌써 회계한 거 뭐였죠? 자, 통장에 4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통장에 4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보여줬고요. 옷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숫자로 보여줬고요. 매장 전세금 받을 돈 1,000만 원 있다고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해하셨죠? 자, 통장에는 4천만 원 들어있는 거보다, 옷은 1,000만 원 갖고 있나 보다, 매장 전세금 1,000만 원인가 보다. 이해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 회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금 더 다른 말로 회계를 정의해 볼게요. 회계는요, 이 회계 정보, 지금 보여드렸던 뭐 통장에 4천만 원 있고 옷에 1,000만 원 있고 매장 전세금 1,000만 원이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조금 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 번호,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포로리, 그리고 우리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할 너부리.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외상값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짱구가 보여줬던 게 뭐였어요? 자, 나 이만큼 벌었어, 도장 꽝꽝꽝 전문가에게 받아왔어 라고 보여준 이 내용, 이 정보, 이 정보를 보고 1,000만 원 벌었구나 안심을 하겠죠. 누가? 얘네 셋이요. 번호, 포로리, 너부리. 얘네들을 바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계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 누구였어요?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번호.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 포로리. 우리 회사의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처. 우리 회사로부터 뭐 세금을 받아가려는 세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죠. 자, 과세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서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직접 한 주주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회사 돈을 얼마나 버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요, 채권자, 우리 회사가 짱구 패션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그럼 나는 더 빌려줘도 되겠구나 판단을 해야겠죠. 직원, 포로리,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 정보를 봤는데 사장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돈은 안 벌리고 우리 회사 곧 망하겠다, 이 회사 계속 다니면 월급도 못 받겠구나,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겠죠. 판단을 하겠죠. 합리적인 판단. 또는 거래처, 너부리씨, 우리에게 옷을 3천만 원 팔고 1,0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는데 또 짱구가 가서 또 옷을 외상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이 회사 망하겠구나, 더 이상 외상으로 팔면 외상금 못 받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또는 의사결정, 그만두거나 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더 물건을 판다거나 팔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기업 실체, 어디요? 짱구 패션. 이 짱구 패션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요,
그걸 인식하고요. 그걸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고요. 그걸 또 다시 기록을 해서 전달하는 어떤 거요? 과정을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업 실체, 이 짱구 패션이라는 기업 실체를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요? 번호, 포로리, 너부리. 거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회사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인 짱구도 궁금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짱구도 궁금해합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난 물건을 파는데 이걸 앞으로 사고 앞으로 남기고 뒤로 미치는 건 아닌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한 정보한 이용자들이 그 경제적 정보의 식별을 측정하고 전달해서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회계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4페이지고요. 큰 1번 회계의 개념. 회계란 무엇일까? 자, 밑줄부터 칠게요. 첫 번째 줄. 회계란 회사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밑줄 치시고 이렇게 뽑아서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적어주세요.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밑줄 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은 기록의 동그라미, 그 옆에 밑줄이요.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측정의 동그라미, 그 옆에 전달의 동그라미,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기록을 해가지고요. 어딘가에 그거를 우리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거를 알려주는, 전달하는 걸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밑줄이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요? 번호, 짱구, 포로리. 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에게 회사 재산의 등에 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회계 정보 궁금해하는 사람들 밑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자, 밑에 표 볼게요. 이해관계자 표. 자, 주주,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회사에 돈을 주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돈을 적게 벌면 적게 가져가고 우리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다 잃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호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채권자 밑에 나와 있네요. 채권자 옆에 번호 적어주세요. 돈을 빌려주어도 되는 회사일까? 채권자들은 궁금해요. 이 회사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과연 빌려줘도 될까? 그 밑에 경영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짱구라고 적어주시고요. 나 올해 회사 실적은 얼마나 될까 궁금할 거예요. 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저는 안 그랬는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내가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네, 다음 종업원은 포로리 옆에 적어주시고요. 나 월급 따박따박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회사 성과급, 우리 회사 인센티브도 준다는데 성과급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 성과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할 거고요. 밑에 거래처 나와 있네요. 옆에 너부리 적어주시고요. 이 회사랑 계속 거래해도 될까? 이 회사 망하는 회사 아니야?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이 회사가 나한테 외상값을 갚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할 거예요. 밑에 과세당국 옆에 세무서 적어주세요. 세무서. 자, 내가 만약에 세무서라면 이 짱구 패션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궁금할 거예요. 궁금하면 짱구가 얼마나 벌었다고 보여주는 저 조금 전에 그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벌었다는 표를 보고 짱구야 너 1,000만 원 벌었잖아. 그럼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지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그 밑에 과세당국 밑에 자 플러스해서 잠재적 투자자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 회사에 현재 위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는 아니에요. 주주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잠재적인 투자자들도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회계 정보를 줘야겠죠. 그 회계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옆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볼게요.
자, 페이지 15페이지. 한편 산출되는 정보 유형에 따라 회계를 재무회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관리회계 동그라미 치시고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밑줄 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누기도 하는데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에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이라고 해주셔서 요 위에 재무회계랑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회계는 주로 경영진과 같은 회사 내부에 동그라미 치시고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위에 관리회계랑 연결해 주세요. 자, 이 외부와 내부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회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 어떤 회사? 짱구 패션이요. 짱구 패션 안에 누구 있죠? 경영자 짱구, 그리고 근로자 포로리. 짱구 경영자와 포로리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가 관리회계인 거고요. 그리고 회사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회사 밖에는요, 우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 번호, 그리고 우리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거래처.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게 세금을 받아가려는 과세관청, 국세청, 세무서.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주주. 기존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던 또 누가 있을까요? 주주들. 이러한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내용을 알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사 밖에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는 뭐다? 재무회계다. 자, 이게 다를 거예요. 궁금해하는 게. 왜요? 회사 내부에서는 우리 더 생산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가격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고민을 할 거고요. 밖에서는 이 회사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돼, 이 회사 더 투자를 해야 돼, 이 회사에 돈을 더 빌려줘야 돼, 아니면은 회사 돈을 다시 회수해야 돼, 이런 게 궁금할 테니까 그에 맞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 회계의 정의. 정보 이용자가 밑줄 쳐 있죠. 정보 이용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목적 적합한 정보, 목적에 맞는 정보를 줘라 이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 회계의 정의입니다. 자, 왼쪽에 두 개, 밑에서부터는 목적 옆에 하나, 둘, 셋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재무회계. 밑에도 나와 있지만 위에 다시 적는 게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옆에 한 칸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한 칸만 이렇게 해서 관리회계라고 적어주세요. 왼쪽 두 개는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 하나는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그리고 왼쪽 두 개는 누가 궁금해요?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고요. 오른쪽 하나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정보 이용자 나와 있죠?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주주, 채권자, 정부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이런 것들. 그리고 세무서도 궁금해 할 거예요. 세금 거두려면요. 자, 정보 이용자 그 맨 끝에 경영자, 관리자, 실무자, 노동조합,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회사 안의 구성원들. 이 사람들에겐 내부 관리 목적으로 우리 관리회계를 제공을 합니다. 그 아래에 제공되는 정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정보 내용 옆에 박스 나와 있죠? 박스에 별 표시 10개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 5가지 굳이 지금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굳이 지금 외우시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게끔 해드릴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반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재무 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별표만 해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 부럽구나. 자, 다음 정보 유형입니다. 자, 왼쪽 두 개. 재무회계는요, 법규나 규정에 따르고요, 안 지키면 제재나 불이익을 당한대요. 왜요? 회사 밖에서는요, 회사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회사 안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팔지 말지. 그럼 이걸 제대로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줬을 경우에 우리 불이익을, 제재 또는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대신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요, 회사 안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아니 우리 회사 재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바로 줘야겠죠. 사장님이 지금 자료 달래는데 물건을 팔지 아니면 가격을 올릴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안 주면 누구한테 깨져요? 직원은 사장한테 깨지겠죠. 알아서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너네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밖에서 사장이 자료 달래는 자료 이상한 거 줬네. 밖에서 법으로 그걸 규제할 내용은 없다. 자, 작성 기준 밑에 작성 기준은요. 자, 밖에서 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이 내용 제대로 된 룰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밖에다가 보고해 줘.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를 하는 기준이다 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밖에 제공하는 재무회계는 그 기준을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안에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사장님이 좋아하는 양식에 맞춰서 제공해 주면 되겠네요. 자체 기준이고요. 자, 밑에 보고 시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밖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보고서는 언제 한다? 그때마다 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못 해요. 오늘 와가지고 우리 번호가 와서 야, 너네 회사 돈 얼마나 벌었는지 줘봐 해서 줬어요. 다음날 포로리가 와서 포로리 회사 아니죠? 뭐 너부리 아저씨가 와서 외상값 잘 갚을 수 있는지 보게 너네 회사 어제까지 얼마 벌었는지 알려줘.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안에서 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관리에게는요, 우리 사장이 직원에게 짱구가 포로리에게 포로리야 우리 회사에 옷 몇 장 있니? 몇 벌 남아있니? 물어봤는데 사장님 그거는 올해 말에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6개월 후에 알려드릴게요. 바로 잘리겠죠. 회사 안에서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 아니면은 요구할 때 사장님이 요구할 때 그때마다 제공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